어제 40페이지 정도 읽었습니다. 오늘까지 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사피엔스를 다 읽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월 29일부터 읽기 시작해서 1월 8일에 완독했습니다. 전체 페이지는 593쪽 정도 됐고요. 다 읽는 데는 한 10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책을 읽고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유명한 책에는 역시 이유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좋은 책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하지만 적절하게 표현해내지 못하는 거를 적합한 용어를 사용해서 잘 풀어내는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이 그런 책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우리나라 3대 인터넷 서점 후기도 가서 보고 아마존에 가서 검색도 해봤는데 참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뉘는 책이더라고요. 특히 아마존에서는 가장 호의적인 리뷰랑 가장 비판적인 리뷰를 동시에 하나면에 이렇게 띄워주거든요. 비판적인 리뷰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개인적인 생각이 너무 많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반면에 이제 긍정적인 평가에 공통된 사항들은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라는 내용이 많아서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이 책은 4장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1부는 호모사피엔스의 등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부 과학혁명, 현대, AI가 등장하고 사이보그가 등장하는 현대사회까지 20여만 년을 500페이지 속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1부는 인지혁명인데 여기서 이제 가장 흥미로웠던 지점은 인간이 허구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상상을 하는 게 가능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구에 정말 수많은 동식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하필이면 인간 그리고 여러 인간 종 중에서도 호모사피엔스가 이 지구를 거의 지배하게 된 걸까라는 거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이 되는 부분이죠. 2부는 이제 농업혁명인데 이 부분에서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책의 작가인 유발 하라리는 농업혁명을 역사상 최대의 사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책에서는 보통 이제 신석기 시대의 농업혁명을 인류가 수렵채집 생활에서 벗어나서 한 곳에 정착해서 살 수 있게 된 엄청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사기라고 표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수렵채집 생활을 할 때 물론 인간이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농업혁명을 하게 되면서부터 사람이 농사를 짓고 한 곳에 머무르게 되면서부터 노동시간은 더 늘어나고 섭취하게 되는 영양소는 더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부에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주장은 상상의 질서입니다. 상상의 질서를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국가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모두가 국가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죠. 그게 이제 상상의 질서인 거예요. 뭔가 체제 이런 것들이 다 호모사피엔스가 상상의 질서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내용이고 이것도 흥미로웠어요. 두 번째는 문화마다 피라미드가 존재한다는 건데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사실 무덤이죠? 무덤인데 오늘날 아무도 그런 식으로 무덤을 짓진 않잖아요. 대신에 문화마다 각기 다른 피라미드와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한다는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는 뭐 비싸고 좋은 물건들? 아파트?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3부에서는 공통의 신화, 돈과 제국과 종교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호모사피엔스들이 우리가 다 떨어져서 살지만 비슷한 식으로 발전을 했다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고 제국, 종교 이런 것들이 전 지구에서 곳곳에서 생겨났다는 거죠. 4부 과학혁명은 여기서 정말 새로운 느낌을 받은 주장이 있었는데 바로 현대과학은 무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엄청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무지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과학적 상식들이 언제라도 새로운 발견에 의해서 뒤집힐 수 있다는 거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엄청나게 진보한 거라는 거죠. 관찰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기존의 이론을 수정할 수도 있고 폐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더 나은 과학적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이 책에 언급된 책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총균세입니다. 총균세는 유발 하라리가 언급한 건 아니고 번역자의 말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유발 하라리가 총균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했다는 그 부분에서 언급이 됩니다. 두 번째는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실제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이론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부분이 있고 밈이라는 개념도 살짝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라는 책도 대공황 시기를 언급할 때 잠깐 나오고요. 가장 끝부분에서 프랑켄슈타인을 살짝 또 언급을 합니다. 사이보그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 사피엔스라는 책은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간 책이지만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어디로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제공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균세인데요. 이 책은 정말 유명하죠. 이 책을 읽으면 사피엔스에서 읽었던 내용이랑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사고가 확장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 책은 7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일주일 안에 읽는 거를 목표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피엔스 같은 경우도 제가 영상을 찍지 않았으면 완독을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영상을 올리는 거를 목표로 총균세도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